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는 권리금을 보상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재개발 조합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계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족쇄까지 차고 말았습니다. 성지윤 PD가 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는 수갑을, 발에는 족쇄까지 차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법의 족쇄를 풀어달라며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상인들을 죄수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30%가 자영업자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치면은 인구 5천만, 2천만이 자영업자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민생 주체입니다. 민생 경제 주체. 이 민생 주체가 어찌 살라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내라고 부디 이 족쇄를 풀어주십사. 저희 젊은 창업자 외에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외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 세입자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 권리금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손님 많은 가게를 권리금 없이 빼앗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금요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관습적으로 세입자들 사이에 주고받던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이 개정안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며 나아가 개정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제정 당시부터 독소 조항으로 지목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폐기되지 않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임차 보증금 기준액으로 이 기준 미만의 임차 계약에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 임차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4억 미만인 계약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4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인 계약은 환산보증금이 5억 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아무리 보호장치를 강화해도 적용 대상이 적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을 9% 미만으로 규제하는 제도도 세입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에 당시 계약할 당시 월세가 300이었는데 그때가 5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환산보증금 범위가 3억이었어서 300에 곱하기 100 해도 3억에다가 보증금 더하면 3억 5천이니까 일단 그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월세를 700으로 올려달래요. 이미 보호 범위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뭐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월세 300만 원 내는 거면은 흔한 일이에요. 그냥 10평짜리 가게도 300은 내거든요. 그러면 10평에서 15평 되는 가게면은 환산보증금 범위 제도 내에 지금 4억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서 생기는 손해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상인은 전 재산을 투자해 강남역 인근에 카페를 차렸지만 개업 2년도 안 돼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 내에 명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인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저희 상가에 세입자가 모두 10명입니다. 세입자가 10명인데 그중에 9명이 3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6개가
2년 미만입니다. 심지어는 계약한 지 2달 반 만에 명도해달라고 통보받은 가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1년 장사하려고 2년 장사하려고 투자한 사람 없을 겁니다. 개정안에 새로운 독소 조항이 추가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차 기간 내에 퇴거를 당할 경우 퇴거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퇴거 보상금 지급에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1년 이상 비영리로 사용한다고 하면 퇴거 보상금을 안 줘도 됩니다. 게다가 세입자들은 이 조항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빼앗아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쫓아내고 건물주가 1년을 비영리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는 퇴거 보상금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1년치의 임대료와 보증금 운용 수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뒤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권리금이 이보다 많다면 건물주는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됩니다. 건물주가 1년 동안 비영리 이용을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저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법인 한다는 핑계를 들어서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것은 큰 구멍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은 제대로 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